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기정액 144억 6,703만 원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1,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운영 지원 교육발전 특구 홍보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예산으로 펀키즈론 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사 양성 교육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펀키즈론 가구 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연계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운영비 2,4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0조입니다. 시설비로 공유 스터디 카페 조성에 특구 예산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지원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에 60만 원, 청소년 특별 지원에 38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끈끔 키운 바우처 지원 사업 시스템 구축비 768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조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비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군립도서관 베리어 프리 도서 대출 시스템 구축에 8,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작은 도서관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용평 도서관 도서구역비 230만 원을 지역 서점 활성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서구입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994만 2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76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설명서 7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160페이지. 청소년 꿈 키운 바우처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 목적이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 및 취미, 여가 활동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2만 원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 조례에서 이게 작년에 2024년도에 이제 김강성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드신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13세에서 18세, 즉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 정도 이제 그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평창군에 약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2,500명에 월 2만 원씩을 주는데 여기 보면 2만 원 갖고 취미 활동하고 여가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2만 원 갖고 취미하고 여가 활동을 어떻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지금 한 6억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1인당 월 2만 원이면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한테 월 10만 원씩 이제 요 끊기운 바우처하고 비슷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작 단계이니까 점차 이제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한
한 5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에 여기 2만 원 갖고 진로 개발이라든가 여가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실 2만 원은 간식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한 달에. 그래서 이 2만 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아마 이제 지금 아마 내년부터 이 실시하실 것 같은데 그죠? 예, 올해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 그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만 원 갖고 무슨 학원을 갈 수도 없는 거고 무슨 취미 개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약간 간식비라도 쓸 수 있는 적용 범위라든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저희 군의 재원이 사실은 풍족하지 못한데 하루 아침에 무슨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올리는 거는 정말 좀 어려운 일이고 2만 원이라도 책정을 하시되 적용 범위를 그래도 거기 2만 원에 맞게 그래도 범위를 좀 확대 좀 해갖고 그거는 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대상 업소가 이제 뭐 영화관이라든가 뭐 미용실 뭐 그리고 이제 뭐 스포츠 뭐 태권도나 뭐 음악 미술 학원 이렇게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주로 이용하는 건데 전체를 뭐 이렇게 이 2만 원 갖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고 뭐 지금 시작된 단계이니까 2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 늘려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뭐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계속 뭐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아까도 재차 얘기했지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2만 원 갖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건 확대하고 저희 지역에 맞게끔 그것도 좀 세밀하게 그걸 잘 살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명세서를 봐주세요. 설명서는 없고 159페이지에 보면 펑키즈론 강사 양성 교육 지원이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그 처음에 그 개원하면서 그 강사들을 모집했잖아요. 어떤 자격 기준이 있었나요? 일단은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원어민 선생님을 좀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협약을 CMS라는 이제 브랜드를 하는 이제 사고력 수학 업체하고 이제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그 수업을 하려면은 이제 그 전문 강사를 이제 양성해 갖고 이제 운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가정 때문에 이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요거를 CMS 사고력 수학 이거 강사를 양성하는 비용을 CMS 본사에서 이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강사 양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 없어가지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거는 뭐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해준다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이 펑키즈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유아들이라든가 그 학부모들이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사업이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요거 지금 어차피 저희 지역이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학교라든가 주민들 아니면은 단체에다가 좀 홍보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 홍보에 좀 만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꿈기운 바우처 지원 사업 이 본 의원이 이제 발의한 주례인데 우리 좀 전에 우리 박준희 의원님께서 우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겠죠, 과장님? 네, 네. 그렇게 국장님, 할 겁니다. 내년에도 예산에 수반되죠?
네, 반영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여기 없는 건데 지금 그 수학 아카데미아가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지 지금 평창 분들도 그렇고 대화에 있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평창에서 원래 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화로 갔잖아요. 서울대로. 그래서 그걸 좀 관심이 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대로 있는 건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과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뭐 기초나 이런 그 토목 관련된 거는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좀 뭐 철골을 좀 올리는 게 아주 뭐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그 공정이래 가지고 이 시공회사에서 지금 지금 그걸 좀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이제 토로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여기 좀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좀 아주 본격적으로 건축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이 철골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구조 심의를 또 이렇게 좀 또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래 갖고 요 다시 준비하는 기간을 한 60일 정도 요 설계를 다시 또 뭐 구조 변경을 하는 뭐 철골 그 설치하는 공정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한 60일 정도를 이제 공사 중지를 좀 해야 될 사항이라 갖고 하여튼 건축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요거를 한 같이만 한 11월 달 정도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겨울인데 겨울 공사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겨울철은 동절기 이제 네. 공사 중지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해놓고 어차피 내년에는 뭐 다 완공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이 또 늦어지는 것 같은 늦어지네요. 그렇죠? 조금 계획보다는 계획보다는 또 늦어집니다. 늦어지죠. 예. 과장님 좀 신경 쓰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2추경 일반 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16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의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12억 5,307만 9천 원 증액한 234억 9,2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봉평 복지회관 인테리어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1억 3,583만 원을 증액한 3억 6,4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3,5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회 지원을 위해서 3,500만 원을 신규로 개정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는 일상돌봄 서비스 운영비 43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비 2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지원사업을 위해 일시구호 세트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로 개정하였고 일시 대피자 단기 구호비로 24만 4천 원을 신규로 개정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한 4,160만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비는 82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위탁비로 5억 7,493만 9천 원을 증액한 8억 4,598만 원을 개정하였고 장애인 활동 가산수당 지원 위탁비로 130만 원을 증액한 1,434만 2천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 지원비로 1,849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1,470만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곰돌이 광고 운영 지원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3억 4,948만 7천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비에서는 도비 29만 원, 군비 29만 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비 4,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지원비로 539만 8천 원을 증액한 2,126만 9천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비로 1,070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653만 8천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치금은 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지출금 국고보조금 상환금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외 39건 3억 3,153만 2천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6건에 5,914만 8천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이해 추경 일반 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694만 원을 감액한 4만 5,8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급여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 사업 서비스 예탁금으로 6만 원을 증액한 2억 2,7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79쪽에 봉평복지회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인데요. 예. 이거 이제 그 복지회관 신축이 됐는데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2층이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원래 당초 공사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책정이 안 됐나요? 아, 그렇죠. 이거는 농축산과 쪽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 골격은. 그다음에 그 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복지회관 예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1층에는 인테리어 부분은 그거는 이제 로컬푸드 판매장이니까 돼 있고 네, 인테리어 네. 부분이 다 돼 있고 네네. 2층만 골조만 해놨다고요? 외부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안에 이제 복지회관 인테리어하고 주방 기구 또 무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복지회관 그 예산으로 아예 당초 설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그렇게 했어요. 이게 기존에 이제 로컬푸드 사업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요. 네.
그 2층을 좀 활용하고자 저희가 이제 그 건축공사에 2층만 좀 올려달라 그러고 그 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예 발주할 때는 이제 1층은 골조 및 인테리어, 2층은 골조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다 일부는 같이 예, 다 다 그렇게 돼 하고, 있겠고, 예, 예, 예. 창호까지는 돼 있고, 네, 다만 그 복지회관에 맞는 인테리어 부분만 제척을 했다가 이번에 네, 복지정책과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뭐 설계비하고 공사 비용이 2억 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사 비용이라는 게 1,800만 원씩 됐던 지금 거는 이제 그 다송관에 예. 다송관의 주방 기구라든가 그 일체를 예.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하니까 예. 이제 그다음에 그 냉난방 시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 1,800 정도 나와서 그걸 그대로 옮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1,800씩 사용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걸 뭐 우리 직원이 앉아서 이게 산출한 건 아니고요. 예. 좀 이전하는 부분에 좀 의뢰를 해가지고 행기 한 1,800 정도 소요가 된다 이제. 뭐 어쨌든 산출 근거는 나와 있겠죠. 네네네. 지금 얘기할 수는 없나요? 그냥 이렇게 뭐 테이블하고 의자, 냉난방기 등 뭐 이전 일체 이래 가지고 1,800만 원 이렇게 했고 예. 뭐 의자에서 뭐 몇 개, 뭐 얼마 뭐 이래 가지고 세부적인 거는 지금 없습니다. 예. 지금 없으시면 네. 차후에도 네, 그 그건 이사 비용에 관한 예, 예, 예. 부분을 근거를 좀 다시 그러면은 세부적인 의- 산출을 만들어서 예. 위원장께 제출해 아니 드리겠습니다. 뭐 저뿐 아니라 우리 네, 의원님들한테 네, 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복지회관 다성관인가? 예. 거기는 이제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도서관 인테리어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네. 그 예산은 서 있나요? 그거는 강원도하고 해서 한 27억이 소요가 되는데 강원도하고 한 21억 정도 지원을 받고 저희가 이제 군비해서 내년서부터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은 뭐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진부에 그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준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도서관의 부분에 내가 이제 계속 해마다 이제 내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뭐 예산 확보는 다 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리모델링 할 때 사실 진부 리모델링이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 담당하는 직원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요구하는지. 그렇게 불필요하고 불편한 부분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잘 그 보완해서 본평도서관은 명실을 상부한 아주 훌륭한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할 수 예. 있도록 지휘 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예? 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뭐 질의하면 답변을 좀 받아주세요.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주말에 행여자가 신고 예.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예, 네. 사실은 그 재택근무 전부 다 그 직원들이 예전에는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재택근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신고가 됐을 경우는 네.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네네. 그거는 제가 그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예
좀 한번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토요일까지 네. 금요일까지는 이제 네, 네. 뭐 면에서 네, 그 잘 대처를 해주는데 네.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네. 어떻게 하는지 네. 제가 좀 궁금해서 아, 그거를 일정이 혹시 의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예. 제가 이해를 하니까요. 주말에 네. 주말에 우리가 주말, 어떻게 네. 이제 하는지와 그것도 좀 미흡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네. 걸 만들어서 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뭐 토론이 아니었고 그냥 궁금한 부분을 질의한 걸로 알고 국장님께서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정은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1,723만 7천 원이 증액된 852억 3,5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어르신 항공대회 지원 198만 원, 노인 지도자 연찬회 27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어르신 한마당 축제 지원으로 475만 4천 원이 증액된 6,0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를 3,500만 원 증액된 2억 6,3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704만 9천 원을 증액한 7억 2,6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도비 사업으로 232만 6천 원이 증액된 7,5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에 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에 1,424만 1천 원이 증액된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급 보조입니다. 기초연금 9억 1,94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을 1,86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로 화장 장려금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묘원 및 장례식장 운영 전출금 600만 원을 증액한 2억 7,580만 원, 장례식장 물품 구입비 3,100만 원을 증액한 1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평창 노인복지회관 비가림막 설치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개보 시에 2억 원이 증액된 7억 7,400만 원, 노인 여가시설 신축에 2,200만 원이 증액된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비품 구입에 9,033만 원이 증액된 2억 9,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도비로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2,250만 원을 감액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342만 8천 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584만 8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영아 보육료 위탁비에 1억 7,01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지원에 150만 원을 증액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간제 보육료 위탁비에 350만 원이 증액된 1,2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도비입니다. 180쪽입니다. 최소 필요 지역 유아반 인건비 지원에 360만 원이 증액된 1,6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 기본 수당으로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 양육 수당에 51만 4천 원을 감액한 2,5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난감 도서관 운영 위탁금으로 3,030만 원을 감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키즈 문화교실 운영에 2,620만 원을 감액하여 키즈 문화교실 강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봉평 어린이 실내 놀이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보조 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 지원 99만 9천 원, 아이돌봄 수당 지원에 3,753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61만 2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으로 7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560만 원을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1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돌봄 차량 구입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평창형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돌봄 시설 종사자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일반 수용비 1,2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시설 프로그램 강사비에 40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실내 놀이터 환경 개선 사업에 2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지출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22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3억 9,1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36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억 2,53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04페이지 봉평면 어린이 실내 놀이터 너무 감사드려요.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사실 우리 놀이터가 너무 필요하다 아이들 이렇게 또 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배치바킹을 또 갔다 왔었어요. 서울 우리 과장님 다 갔었죠. 예. 그 이제 가서 보니 우리 그 체육관에다 하면 진짜 멋진 어린이 놀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장소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과장님 그거 좀 잘 설계를 좀 잘하셔서 네. 이제 전국에서 최고 가는 관광형 어린이 놀이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두 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 돌봄 지원 저 105페이지에 네. 대해서 이제 일단 제가 그 아이 돌봄 조례를 또 발의를 했는데 또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아이돌봄이가 지금 사실 17명에다가 지도자가 1명 있어 17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모자르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 돌봄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은 아이돌 보험 선생님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좀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조금 대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17명이었는데 조금 더 충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20명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돌 보험 선생님들 충원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저번에 그 토론회 때도 이제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이게 온라인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을 네.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근에서도 그거 네. 과장님 좀 어떻게 계획은 좀 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장난감 도서관 그 장난감 대여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고도화 사업으로 저희가 평창군 전체의 돌봄 시설 현황이라던가 돌봄 시설에 아이를 이제 맡길 때 사전에 예약하는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키즈 문화 교실 뭐 지금 펀 키즈런까지 저희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도 거기 그 우리 그 배치받기 또 갔었었잖아요. 거기도요. 네. 그 돌봄도. 거기도 보니까 이게 지금 온라인 통합 돌봄 시스템이 돼서 그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거기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좀 빨리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빨리 좀 준비해서 이게 부모들이 우리 지금 아이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지 되는지 네. 이 나이에는 어디로 좀 가야지 되는지 그런 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네. 좀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명세서 183페이지랑 국도비랑 도비 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그 예산 심의 때도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복지과가 지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최고로 많거든요. 네. 한 16억 정도 되던데.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거의 그 수요가 없어서 거의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국도비를 갖다가 최대한도로 써야지 우리 지역 주민들인가 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집행부에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복지과에서 제가 계속 살펴보니까 가장 저희들이 가장 인접한 노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 반환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과장님이 어떤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좀 그런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네. 재지출금 중에 이제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인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이 좀 이제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양육 수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저희가 사업을 게을리해서라기보다는 원체 사업비 자체가 덩어리가 크기도 하고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지난해에 군 단위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는 않았고요. 그 공익형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공익형 일자리의 예산이 한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예산을 이제 거의 다 이제 국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제 좀 자리가 비는 기간이 있을 때는 그런 데서 이제 돈이 많이 남고 해서 노인 일자리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거고요. 그리고 맞춤 돌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55명 정도 되는 생활지원사의 인건비, 전담 관리사의 인건비인데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이제 예산이 조금 많이씩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고 이제 남는 것들을 반환하니까 저희가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신 거 알아요. 왜냐하면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사실은 국도비라든가 저희 군 재정적인 면에서라도 정말 다들 지자체가 너무 다 힘든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이 우리 군의 보조 반환금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풍비에서 가족복지과 직원들 열심히 하는 거 알고 또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도로 가장 많이 수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사실 저희들이 한 푼이 아쉬운 저희 예산 면에서 또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더 홍보를 하시고 또 그런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환금을 좀 적게 할 수 있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한 거 칭찬합니다. 근데 더 열심히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한 가구라도 더 열심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 시간이 안 됐잖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9억 9,765만 4천 원보다 152만 원이 증액된 9억 9,9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후 반환액 148만 1천 원과 이자액 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0억 7,7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파견 직원의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관사 임차 전세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과 관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급 관사 신규 매입비에 3억 4,500만 원을 그리고 진부면과 대관령면에 노후되어 파손된 청사 시설물을 긴급 보수하고자 보수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래의 새로운 개발 사업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토지를 사전 확보해서 재산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자 대관령면 군유지 집자나 사업 토지 매입비에 2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설명 자료 110페이지인데 2급 간사 매입 부분입니다. 3억 4,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2급 간사가 있으면 1급 간사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1급 간사는 뭐죠? 저희 군수님이 지금 네.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관사가 1급 공간입니다. 관사고 네. 지금 2급 관사는 누가 쓰는 거예요? 저희 부군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노후되고 오래돼서 다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그러면 시설에 따라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하나요? 아니면 사용하는 직급에 대해서 구분을 하나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1급 간사, 2급 간사로 지금 구분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네네. 3급 관사도 있어요? 없습니다. 1급 간사, 2급 간사 그 외의 간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2급 관사가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나요? 이 건물은 저희가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저희 관사가 4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지은 지가 좀 한 27년 이상 된 건물이고요. 조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좀 가장 문제가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예로 보면 사실 부군수님이 지역 분이기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많은데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와서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좋은 환경에서 기거하면서 근무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거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사가 이제 새로 매입을 하게 되면 기존의 관사는 또 매각을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매각해서 저희가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팔면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현 시세대로 하면 1억 1천에서 1억 3천 정도가 지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4층이라서 지금 한 1억 1천에서 1억 3천까지는 좀 받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라움 아파트가 짓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평창읍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다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시적으로 평창읍에 있는 아파트가 아마 매물건으로 엄청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저희가 빨리 팔고자 한다 그런다면 조금 제 가격을 받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다 온비드에 띄우고 있습니다. 예? 온비드에다가 저희가 띄워서 네네 입찰로 경쟁 입찰로 매각하게 되나요? 네네.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길야 빨리 팔릴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작은 문제는 아니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금방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빨리 입주하고 빨리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거저님 청사 관련해서인데요. 네. 지금 청사를 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꽤 많은 예산들이 그 보수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작년에 평창군 8개면에 청사가 최초에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된지의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진부명 같은 경우에도 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보니까 1990년대쯤 언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럼 회계과에서 청사 관련해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물론 뭐 안전 검사라든지 시설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이제 면을 하나씩 청사를 좀 새롭게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장기적 플랜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좀 청사를 전체적으로 조금 살짝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가 금방 망가지니까 보수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 건물이 새 거가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악순환의 반복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 그런다면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청사를 오래된 건물 위주로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새로 짓는 부분으로 조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아울러서 이제는 청사의 개념이 하나의 그 공무원들이 계시는 어떤 관급 소외란 개념이 아니라 주민하고 함께 쓰는 복합적인 관광소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현 추세가.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각 읍면에 있는 청사를 그 내역 연수를 확인하고 안전 시설 같은 걸 좀 봐서 우선적으로 어느 면부터 해야 할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을 할 때 뭐 주민 복합 공간이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리모델 그 표본으로 뭘 보고 있냐면은 평창 행복 플러스 센터 그런 기능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수구도시하고 각 다른 면하고의 좀 규모 면에서 차이는 부분이 있고 예산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적의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복합 형태의 청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장기 마스터 플랜을 짜실 때 뭐 순번과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더 다양하게 담아낼 것인가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 방금 전에 김성기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제가 갔던 지역 중에서 한 달 이내 갔던 지역에서 최근에 원주에서도 보면은 그 행복복지센터가 많이 신규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그런 어떤 활동 공간, 교육 공간 이런 것도 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 그런다면 저희도 그런 쪽에 어차피 가는 그 시대적으로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9월 9일 13시 30분 이곳에서 개회하여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평창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